신신의 제136화 신존재 증명 7강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좀 결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느낌은 좀 받네요. 그러니까 이 신존재 증명은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 약간 여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의미를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뭐 신을 믿는 사람들은 뭐 뜻이 있어서, 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찾는 거고. 그냥 주어졌으니까 뭐 의미 찾지 않고 사는 사람도 뭐 잘 살 수 있죠. 뭐 주어졌으니까 나는 열심히 사는 거니까. 근데 이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나는 여기 왜 태어났고, 난 지금 여기 왜 있고, 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신이 없고 그냥 무한히 찍힌 점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면, 그럼 나는 내가 의미를 내가 굳이 둘 필요 없고 나중에 이제 도덕적인 것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네. 내가 도덕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벽히 그냥 하나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우주도 분명히 시작이 있었는 걸로 본다고 하면, 근데 그 원인의 제일 원인자를 두지 않고 그냥 무한히 계속 뒤로 계속 무한히 가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우주가 그냥 무한히 있었던 것에 대한 한 지점일 뿐이라고 하면 그냥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우주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무한히 진행되어 온 것이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우주 자체가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목적이 없고 내 삶 자체가 목적이 없는 거죠. 그냥 나는 왜 태어났지? 우리 엄마가 낳았어. 우리 엄마 왜 태어났지? 우리 엄마 또 할머니 낳은 거고. 그러면 어느 지점에 딱 끊었을 때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나 삶의 자체에 있어서 부의미 부여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무한히 있는 것 중에 너 하나의 점이지 뭐 네가 무슨 특별한 건 아니지. 그러니 뭐 도덕이고 뭐고 이런 얘기를, 그런 거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까지 좀 확대 해석을 그 의미가 그러니까 도덕적이냐 아니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게 자연스럽게 세 번째 것으로 넘어가는데 물론 이제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두 번째 이것에서 순서는 두 번째지만 지금 첫 번째 말한 것에 비하면 이해할 수 없는 무한히 뒤로 갔을 때 그것이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안 가봤잖아. 그렇죠.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라가 본 건지 실제로 가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라가 봤을 때도 그것이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걸 가지고 다시 세 번째 것이 우연적인 존재들로부터의 하나의 필연적인 존재가 생긴다. 모든 것이 다 우연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다 우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지금 저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과나무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저런 모습으로 있을 필요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무한히 어떤 면에 있어서 그냥 무한히 와서 저기 생긴 거라고 하면 없어도 상관없고 또 굳이 저렇게 모양을 갖출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있었네. 예,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를 보면 자, 이 종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것이냐? 이 종이는 원래는 나무였죠, 나무. 나무였는데 나무꾼이 그걸 잘라서 그 운반하는 사람이 옮기고 그걸 종이로 만들고 출판업자가
책으로 만들고 해서 그것이 내 손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이가 야 그냥 우연히 내 손에 왔다라고 누구가 말하면 그 누가 그거를 맞다라고 말하겠어요. 분명히 그거는 의도를 가진 어떤 필연적인 것에 의한 뒤로 갔을 때 그러면서 내 손에 종이가 오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 어떤 것이 존재한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연적이거나 그냥 아무런 무의미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네네. 그리고 또 의존적이지 않은 거 어떤 것에 의해서 예, 필연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는 다 우연적인 존재죠. 네. 그러니까 우연적인 존재, 그렇죠. 우연적인 존재죠. 종이 스스로 종이가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종이가 있으려면 그 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종이를 생성하게 한 필연적인 존재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게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 주죠. 이 앞에 것에서는 그냥 존재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왔을 때는 이제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의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해 주는 거죠. 잠깐 목적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예, 아직은 목적은 아니고 목적은 마지막이 이제 목적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연적인 것에서 필연적인 존재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우연적인 것은 그냥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히 우연을 만든 게 아니라 필연이 우연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우연히 한 나무꾼이 나무를 발견했고 네. 우연히 나무꾼이 그 나무를 잘랐고 네. 우연히 그거를 공장으로 가서 우연히 종이를 만들어서 우연히 유통해서 네. 내가 지금 이 종이를 만나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다 필연 그러니까 여기서 우연적인 존재는 자기가 제일 원인이 아닌 면에 있어서 우연자. 그러니까 종이 스스로 종이를 만든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당한다는 거죠. 소위 말해 네, 내가 누군가가 그렇죠. 난 수동태 네, 형태로서의 당하는. 그 종이로 만들어진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능동태가 누군가, 능동형이 누군가 있는 거죠. 능동자. 우리는 그냥 수동.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뭔가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무인데 내가 스스로 잘라지고 스스로 종이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종이가 되어가는 거죠. 되어가는 나무에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어떤 제공자가 거슬러 올라갔을 때 필연적인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필연적인 존재는 우연적인 존재에서 반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단어가 만약에 신조차도 우연적이라고 하면 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연적인 존재. 필연적인 어떻게 존재.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필연적인 존재. 필연적인 존재. 필연적인 존재라고도 맞죠. 신이라고 하면 필연적인 존재. 그러니까 필연을 필연적인 우리가 존재.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뭐 제일 원인자. 제일 원인자. 예. 제일 원인자, 제일 부동자. 예. 자기는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움직여지게 하는 거.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가 종이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나무 스스로 이걸 한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혹은 다시 말하자면은 나무 외부에 있는 영향으로 예. 계속해서 들어와서 결국 종이가 됐다. 예. 종이 스스로 종이를 만든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타인에 의해서 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물체뿐만이 아니라 생명인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내 스스로 생명 뿅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를 태어나게 한 누군가 있었고 또 그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그 생명을 준 최초의 원인자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겠다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계속 우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존재는 적어도 사람보다는 더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우주를 보면 더 한 거죠. 그거는 우주를 봤을 때는 이 큰 게 그냥 계속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 큰 것을 만들어내는 제일 원인자가 있다고 보는 게 더 논리적으로 맞는 타당하니까. 거죠. 타당하다. 예. 근데 요건 그냥 갑자기 드는 질문. 예. 여기서 보면은 좀 수동태의 삶을 예. 좀 뭐라 그럴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누군가의 영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간다라는 거.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삶을 개척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내가 나 스스로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간다. 뭔가를 이루어 나간다. 이런 개념이 요즘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에 의해서는 이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수동적으로 내가 이끌어져 간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혹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안 읽어봐서.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 그냥 갑자기 좀 궁금해. 그러면 신앙이 항상 뭔가 내가 능동적으로 일궈 나가기보다는 외부적 영향이 나를 끌고 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뭐 그 논쟁은 뭐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논쟁이잖아요. 과연 사람이 자유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을 것이냐. 이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걸로 쭉 가면 네. 이게 이제 그 자유의지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우리가 요 뒤에 다시 또 다룰 건데 네. 이게 그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내가 차를 타고 와서 여기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네. 그러면 나한테 자유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왜냐면 뒤로 계속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네. 결국 내가 지금 어떤 한 행동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제1 내 그렇죠. 이전에 네. 있는 것에서 정해져 버리는 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그게 네. 궁금한 건 거죠. 네. 왜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는 거기에 이끌려서 네.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이게 큰 테두리 안에서 왜 어떤 말로는 시류가 될 수도 있겠고 네. 어떤 말로는 뭐 헤게모니 이렇게 얘기할 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거대하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지. 네. 근데 물론 그 안에서 나도 열심히 뭐 헤엄을 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네. 이런 이야기들이 따라올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과연 그렇죠. 이 도덕에 대한 자유의지를 얼마나 있는 것이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신이 사람한테 완벽한 자유의지를 줬다면, 줬다면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것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의 단점이 뭐였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처음부터 그럼 신이 완벽한 사람을 만들면 됐잖냐. 그렇죠. 그 얘기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싸움이 계속 이거는 일어나고 근데 있는 거죠. 끝나지 않겠죠? 끝나지 않죠. 네, 끝나지 않겠죠. 예. 그냥 어디를 선택하고 이게 좀 더 예. 타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 이런 내용이 비단 요 근래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수백 년간 계속 예. 나오는 거니까 그 이제 뉴턴에 의해서 이제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을 확실히 찾게 되잖아요. 네. 뉴턴 이후부터는 그 다음에는 이런 모든 태양이라든지 이런 물체의 움직임을 수학으로 정확히 계산해 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때가 되면 이제 정말 그 생각이 생기는 거죠. 세상이 완벽히 움직이는 거니까. 네. 야, 그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 계산할 수 있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미 딱딱 지금 떨어지니까. 움직이는 것은 그 전에 움직인 것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알게 예측이 되겠죠. 돼. 수학으로 계산해 버리면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냐? 있는 것인가? 사람에게 그게 이제 과학으로도 가잖아요. 과학에서도 그걸 다 계산해 버리면 다 맞게 되면 그럼 우리는 피동적인 존재라는 거죠. 나는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지만 알고 봤더니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다 정해진 거였어. 그냥 이 우주라고 하는 이 톱니바퀴 속에서 그냥 움직인 거죠. 뒤에 톱니바퀴가 돌면서 나도 같이 돌아버리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 상황에서는 예측 불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카오스라고도 하고 양자역학이 그러면서 야 그거 정해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가 신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에도 있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유의지를 얘기해요. 예. 이게 왜요? 뭔 뜻이에요? 아까 있잖아요. 뉴턴에 의해서 다 정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계산하면 다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면서 된다는 얘기는 자유의지가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양자역학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오스적인 부분이 있는 네. 거예요. 결정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유의지,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는다는 거는 선택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다시 자유의지가 있다고 또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이 원래는 신학에서 철학에서 논의했던 게 이제는 과학자들이 논의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뭐 약간 그렇게, 분명히 그 그런 거네요.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과연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었는데 예. 어떤 부분은 절대 계산이 안 되거나 혹은 항상 10가지 중에 9가지 맞았는데 한 가지가 자꾸 잘 안 나온다 하면은 그 한 가지는 어떻게 규정될 수 없는 거니까. 규정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 때문에 양자역학과 그 상대성 이론과 같은 것들 때문에 형이상학이 과학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야 이건 종교에 대한 종교의 부분이지, 니는 과학은 우리랑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절로 가버린 거예요. 과학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건 되게 재밌네요. 다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가 생기냐면 과학이 형이상학을 비과학이라고 보통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형이상학적이니까. 형이상학적이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네가 가져가면서 자기네가 다시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도식화시키고 계산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예. 욕구가 있어서 그러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과학적인 것이 과학으로 들어가면서 과학과 형이상학이 접점이 생기게 되면서, 그러니까 과학 쪽에서는 야 봐라 우리가 과학이 그만큼 넓어지고 더 똑똑해졌다라는 좋은 의미도 되지만 네. 다른 의미로 하면 자기네가 그렇게 비과학적이라고 말했던 그것을 자기네가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어떤 건 의미인지 알겠어요. 예.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 어떤 종교적 영향이 혹은 종교적인 어떤 현상들이 과학의 영역까지도 들어가서 좀 그 안에서도 논의가 되고. 예, 그러니까 토론이 자유의지라는 이 단락은 철학이나 신학에서 다루는 것을 지금 과학책을 피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단락이 있어요. 예, 많이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밌네요. 그 자유의지가 또 뇌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뇌과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판단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 전두엽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기 자극을 준다든지 또 뉴런, 이 신경세포 뉴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그게 다 사람의 의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 의지가 다 과학의 영역으로 다 들어간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종교나 그러니까 신학이나 철학의 영역이 그만큼 많이 좁아진 것이고, 과학은 그 교차점이 좀 더 넓어지면서 그렇죠. 훨씬 넓어지고 우리 고유의 영역이라고 했던 것이 많이 무너져 내린 거죠. 이제 그거 단점만 볼 건 아니고 장점으로 봤을 그죠? 때는 좋은 점도 있겠죠. 과학 속에서 다시 신학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부정적인 같아요. 건 아니죠. 그리고 뭐 또 안 알아가도 이를테면 많이 알아가도 네. 많이 알아갈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지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왜 그런 두려움, 그런 기우 같은 것들도 좀 있을 수 있는 게 과학 쪽에서 뭔가를 계속 캐내면 우리 것이 소진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예. 결국에 마치 밝혀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파면 팔수록. 예. 그러니까 그 이 시대에 이거 지금과 같은 이런 초 지식적인 정보 시대에 이런 점, 타로, 사주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능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 언밸런스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부분이 약간 뭐랄까 더 쇠퇴하고 쇠퇴하고 예. 축소가 돼야죠. 그럴 거라고 예. 생각했는데 사실 또 그렇진 않다는 엄청나게 거예요. 늘어났거든요. 이 점 보는 거는 뭐 동양이건 서양이건 관계없이 그렇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돈을 쓰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왜 대학가나 이런 네. 대학가에 가면 제일 많은 게 타로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연애점 이런 거 보고. 연애점. 그 똑똑한 학생들이 왜 그걸 하겠어요? 분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거든. 그게 예, 사람의 그 이 심성이라든지 마음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결정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 있잖아요. 사주팔자 봐줄게. 그렇죠. 손금 예. 봐줄게. 그리고 이제 그 왜 월드컵 때 보면 뭐 문어가 점을 친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문어한테 점을 보게 한다든지 뭐 가재를 달리기 위해서 뭐 누가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면으로 과학으로 다 설명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재밌네요.